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25강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큰 구조, 패턴 구조,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은 꼭 알고 있으셔야지 다른 팀원들과 작업하는데 문제도 없고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도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커맨드 패턴, 어려운 내용,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조금 난잡하게 개발을 했던 것을 조금 체계화 있게 개발을 하는 개발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URL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URL 패턴입니다. 자, URL 패턴은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블릿을 만들고 서블릿 매핑을 하죠. 그죠? 서블릿에 긴 주소라든가 그런 것이 보안상 문제가 되고 경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한 단어로 매핑을 해서 우리가 서블릿 매핑을 해서 그 매핑명으로 접근을 합니다. 웹.xml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었고, 또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서블릿을 매핑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디렉토리 패턴. 이 디렉토리 패턴이 우리가 그 전에 알아봤던 서블릿 매핑, 그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형태로 서버의 해당 컴포넌트를 찾아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요 컴포넌트 뭐예요? 요게 바로 서블릿이겠죠. 그죠? 그래서 디렉토리 형태로 서버의 컴포넌트를 찾는 구조, 그게 디렉토리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localhost 8181 포트에 JSP21_1_21 member ex. 자, 우리가 21강에서 했던 회원 인증 프로그램 컨텍스트 패스죠. 그리고 이렇게 컨텍스트 패스 나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URL 매핑명을 써줍니다. 그래서 hello라는 것 또는 월드라는 거, 이런 매핑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URL 매핑을 했고요. 서블릿을 매핑했고, 이렇게 하면은 hello 이렇게 URL 패턴 매핑 시켜놓은 서블릿을 찾아갑니다. 월드라고 해놓으면 이렇게 월드 서블릿을 찾아가고요. 자, 이게 디렉토리 패턴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형태로 컴포넌트를 찾아가는 거, 이게 디렉토리 패턴이고요. 자, 확장자 패턴 오늘 처음 나오는 건데, 확장자 패턴은 뭐냐면 위쪽에는 디렉토리 패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찾아갔다면, 컴포넌트를 찾아갔다면, 여기서는 확장자가 중요합니다. 확장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확장자 형태로 서버의 해당 컴포넌트를 찾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죠? 확장자를 기준으로 컴포넌트를 찾아가요. 요게 확장자 패턴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localhost 8181 그리고 여기 컨텍스트 패스가 나오고요. 자, 뒤에 보니까 hello하고 에스타리크하고 둘을 줬어요. 이게 에스타리크가 아니라 이렇게 오타입니다. 오타. 자, 수정하고 올까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hello.do 확장자죠. do라고 확장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hello.do, world.do로 이렇게 URL 창에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 어떻게 찾아가냐면, 요게 확장자 패턴이라고 해서 요 확장자 같죠? 지금 hello.do, world.do 그러면 동일한 서블릿으로 다 찾아갑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hello.do라고 입력을 하던, 요청을 하던, 아니면 world.do라고 요청을 하던,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블릿으로 갑니다. 무슨 서블릿으로 가냐면 do로 매핑되어 있는 서블릿으로 무조건 다 갑니다. 자, 그러면 hello라고 나는 이렇게 입력을 했고 다른 사람은 world라고 입력했는데 같은 서블릿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다 같은 일을 하겠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서블릿 내에서 hello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world로 요청을 했는지 서블릿에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겠죠. 디렉토리 형태는 각 디렉토리 매핑명을 가지고 별개의
서블릿을 찾아가는 반면, 자, 확장자 패턴은 확장자만 같다면 그 확장자 패턴으로 서블릿 매핑이 되어 있는 서블릿을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죠? 가고 나서 그 안에서 분기를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확장자 패턴입니다. 주로 MVC에서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확장자 패턴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늘 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커맨드 패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커맨드 패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프론트 컨트롤러 이름만 보더라도 컨트롤러, 뭔가 컨트롤해요. 뭔가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하는데 프론트 앞단에서 조정을 한대요. 그런 패턴, 그런 형태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요청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개발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이렇게 있는데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요청이 이런 요청도 있고 요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요청마다 하나씩 다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클래스 서블릿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여기서 중복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회원 그 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중복 코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라든가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모디파이 할 때 또 입력하죠. 그죠?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중복되는 코드도 있겠죠. 그런 중복되는 코드가 겹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이 여러 개다 보니까 개발에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단에다 뭘 줘요? 프론트 컨트롤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은 다 프론트 컨트롤러 이렇게 집중이 돼요. 무조건 일로 옵니다. 일로 와서 여기서 각각으로 분기를 해주는 방식, 요게 바로 프론트 컨트롤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요청 1이 있고 요청 2가 있고 별개의 요청 3, 요청 4, 요청 5 계속 요청들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요청 1이 있으면 요청 1에서 요청 1 서블릿으로 호출을 하고 요청 2가 오면 요청 2에서 서블릿 호출, 요청 3이면 요청 3 서블릿을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DAO라는 곳에 각각 이렇게 또 접촉을 했죠. 자,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요청 1번이던 2번이던 3번이던 4번이던 5번이던 6번이던 모든 요청을 하나의 서블릿으로 하나의 클래스로 이렇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DAO 안에 여러가지 메소드들이 있으면 기능들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의 DAO에서 어떠한 특정한 메소드를 호출해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중복 코드가 없어질 수 있고 개발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먼저 예제 한번 보고 올까요? 자, 25-2번 한번 이클립스에서 예제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은 어떤 요청을 받는 창구를 하나로 그냥 집중시켰다고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청을 할 게 10가지예요. 근데 10가지마다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야 되겠죠. 각각 한다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만 둬요, 앞에. 그래서 어떤 요청이든 그 사람한테 요청하면 그 사람이 다시 분기해서 해당하는 요청을 받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로 되는지. 자, JSP25에 요거겠죠. 자,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프론트 컨트롤러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자, 왼쪽이 JSP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네, 요청을 할 때 보면 insert do로 요청하고 있죠. 확장자 패턴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버튼을 누르면 insert do로 찾아가요.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update do라는 걸 찾아갑니다. 이렇게 로컬 호스트의 컨텍스트 패스 해서 업데이트 do라는 파일을 찾아가고요. 다음에 셀렉트 누르면 로컬 호스트 컨텍스트 패스,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만 해봤지 어차피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컨텍스트 패스에 셀렉트 do를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찾아가는 게 얘는 인서트로 찾아가고 얘는 업데이트, 얘는 셀렉트, 얘는 델리트를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요청이 다 달라요. 찾아가는 곳이 달라요. 자, 하지만 확장자 패턴 뒤에가 .do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서블릿이 있는데 여기 HTTP를 상속받은 프론트컨이라는 서블릿이 있습니다. 자, 이 서블릿 매핑을 보니까 어노테이션 이용해서 asterisk 어떤 파일의 이름이든 do로 끝나면 무조건 나한테 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확장자 패턴을 줬습니다. 그러면 insert do로 요청을 하던 아니면 update do로 요청하던 select do로 요청하던 delete do로 요청하던 다 어느 서블릿을 찾아간다? 다 프론트컨이라는 서블릿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여기 매핑을 이렇게 줬으니까 확장자 패턴으로 뭐든 어떤 파일의 이름이든 확장자 뒤에 확장자가 .do면 다 나한테 와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모두 다 이쪽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액션도 선언해줬고요. 액션도 가보니까 각각 URI 값 구해보고 컨텍스트 패스 구해보고 커맨드를 구해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JSP를 턴캣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insert, update, select, delete 다 요청하는 내용이 다르죠. select do insert do 찾아가라. 다음에 update do 찾아가라. select do 다 다르죠. 자, 하지만 확장자 패턴 서블릿에 이렇게 do 확장자 패턴을 정했기 때문에 다 이 파일로 옵니다. 그러면 파일로 와서 보는데 URI 값은 자, 이거 먼저 실행 먼저 해보고 갈까요? 자, 컨솔 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서트 해봅니다. 그러면 갔어요. 자, 보면 URI는 요거예요. 컨텍스트 패스 플러스 요청한 파일 이름. 그죠? 자, 컨텍스트 패스에서 요 파일 이름이 나오죠.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리퀘스트에서 get 컨텍스트 패스로 가면 말 그대로 컨텍스트 패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라고 이렇게 스트링 값을 하나 줬어요. 자, 커맨드는 뭐냐면 URI 서브 스트링 컨패스가 뭐냐면 컨패스 요거죠. 그죠? 컨패스의 길이만큼 어디? URI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URI 값 전체 풀 URI 값에서 컨텍스트 길이만큼 앞을 잘라버리면 뭐만 남겠어요? 요 뒤에 요청한 파일의 이름만 남겠죠. 그러면 그 파일의 이름을 커맨드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여기서 붕괴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JSP에서 각각 파일들을 하나씩 다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집중시킨 거예요. 어디로? DO로. DO 확장자 이쪽으로 집중시킨 겁니다. 그죠? 집중시켜서 여기서 다 받아요. 일단 받은 다음에 커맨드라는 스트링 값을 이용해서 여기서 커맨드가 equal insert do이면 여기에 있는 문이 실행되라. 그죠? 커맨드가 업데이트 두면 여기에 있는 문을 실행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분기를 해줍니다. 즉 요 한 곳으로 집중화를 시켜놓고 여기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도 하면은 당연히 업데이트도 이렇게 나오겠고요. 다음에 select 하면 select 커맨드 나오겠고요. 커맨드가 중요하죠. 어떤 걸 요청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분기를 해서
정확한 로직이 수행돼야 되니까. 자, 이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입니다. 확장자 패턴을 이용해서 한 곳으로 집중시킨 거죠. 모든 요청을.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커맨드 패턴이 있어요. 커맨드, 뭔가 지시를 내리는 거죠. 뭔가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받은 요청에 대해서 서블릿이 작업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해당 클래스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방금처럼 요청 1이 있고 요청 2가 있고 요청 3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이용해서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떤 걸 이용해서 확장자 패턴 asterisk .do 라고 URL 패핑, 서블릿 매핑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곳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f 해서 분기를 하죠. 분기를 해서 각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내용을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로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했던 프론트 컨트롤러 적용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직접 서블릿이 직접 처리하잖아요. 이 서블릿이 아까 소스를 보면 여기죠. 여기 if문 안에서 요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 소스가 또 여기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지겠죠. 그죠? 계속해서 수백 줄, 수십 줄의 줄이 여기 코딩 될 겁니다. 그러면 방대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모든 요청을 직접 처리한 게 아니라 다른 서블릿한테 또 보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번 요청 1번에 대한 클래스 이쪽으로 위임을 해버리고요. 요청 2에 대한 처리 클래스를 또 위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로 위임을 해버립니다. 즉 이 서블릿은 큰 형태만 갖고 있고 직접 처리하는 거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 받은 클래스에서 DAO로 접근을 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처리하지 않고 커맨드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커맨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VC에서는 MVC 프로젝트에서는 거의 이런 구조로 우리가 많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떻게? 요청이 오는 걸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을 적용시키고요. 다음에 프론트 컨트롤러가 직접 그 서블릿에서 직접 모든 처리를 다 하면 너무 소스가 번잡해지니까 그것을 각각의 클래스로 다시 분산시킵니다. 이거를 커맨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 투 오브젝트 접근을 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소스로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보시면 자, 25 언더바 3 예제를 보면 우리가 21강인가요? 네, 21강에서 했던 회원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을 적용을 해서 그죠? 한번 바꿔보는 거로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내용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되겠죠? 자, 먼저 여기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보면 DAU가 있고요, DTO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멤버 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인하고 로그인, 그 다음에 메인도 있고 예전하고 똑같이 다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된 거 멤버 올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전체 회원 정보 조회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확장자 패턴으로 members all.do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떤 서블릿이 members all.do로 매핑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역할을 하는 게 프론트 컨트롤러입니다. 예.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서블릿을 보니까 웹 서블릿이 asterisk.do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o 확장자가 do인 녀석은 다 여기 서블릿으로 오겠죠.
그죠? 와서 무엇을 수행하는지 한번 볼게요. 모든 멤버를 다 보는 건데요. 자, 보면 get 방식이니까 액션도 여기 실행될 거고, 액션도에 가면 자, URI, confess, 그 다음에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커맨드 equal members all to 모든 정보를 다 커맨드가 members all do이면 그러면 여기 실행하겠죠. 그죠? 자, 실행할 때 무엇을 실행하냐면 HTML 이렇게 쭉 나오고요. 다음에 자, members service라는 녀석, 요게 커맨드 패턴에 존재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members all service한테 해당 작업을 유임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서블릿에서 모든 그 회원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회원 정보가 필요하니까 회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DAO 클래스 여기로 바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바로 접근을 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거 get member 요런 거 요런 메소드 그 다음에 members all 이 메소드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중간에 뭘 둔 거예요? members all 서비스라는 걸 뒀습니다. 즉 여기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에서 프론트 컨트롤러 클래스의 서블릿에서 모든 요청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커맨드 가지고 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DAO 관련 작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members all 서비스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members all에 있는 exec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서 DAO에 접근을 해서 members all 그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커맨드 패턴을 사용하는 클래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프론트 컨트롤러 여기서 members all 썼는데 members all 같은 경우에 보면 implement 서비스 하고 있어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열어보면 얘는 딱 하나 뭐만 있어요? execute 실행하는 메소드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오버라이드 해줘야겠죠. 그리고 반환형은 어레이 리스트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메소드 오버라이드 해주고 반환형 해줬습니다. 그리고 DAO 데이터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get members all 요 실행해서 어레이스트 members DTO를 사용하는 어레이 리스트를 받아오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커맨드는 보통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하는 곳에서 요거를 하나로 다 통일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의 모든 메소드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법을 통일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회원 정보 전체 회원 정보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if문이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다시 else if에서 똑같은 구문 커맨드가 어떤 내용하고 같으면 또 어떤 내용을 수행을 해라. 그때 똑같이 여기 있는 구문 들어오는데 여기가 또 다른 커맨드 클래스 이름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클래스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execute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커맨드 패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전체 회원 정보 조회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한번 텀캣 컨테너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봅니다. 자, 별 내용 없죠. 그죠? members all 2로 찾아가래요. 그럼 얘가 어디로 오겠어요? members 프론트 컨트롤러 와서 URI와 컨텍스트 패스를 이용해서 서브 스트링에서 커맨드를 구별을 합니다. 자, 커맨드에는 슬러시 members all do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거 같으면 무슨 작업을 해요? 출력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어디로 보낸다? 커맨드 패턴에 의해서 커맨드 패턴에 의해서 members all 서비스로 보낸다. 그리고 members all 서비스는
implement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execute 반드시 override에서 사용을 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서 가져오는 DAO 객체로부터 members all 메소드 실행해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여기 DTOS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다 받아왔죠. 실행하는 건 커맨드에서 했고 값만 갖고 여기 서블릿에서는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 한 명만 가입했었죠. 그리고 전체 회원 정보 딱 하면 한 명 홍길동 요 사람만 이렇게 쭉 나오고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 사람을 쭉 입력을 회원 가입을 했으면 여러 사람이 쭉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드 한번 다시 보시고 전체 코드는 리뷰를 안 할게요. 지난 시간에 21강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코드는 리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만 members all JSP 요 하나만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과 그 다음에 커맨드 패턴을 이용했고요. 나머지도 여러분이 하나씩 이렇게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후에 게시판을 만들어 볼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하고 커맨드 패턴은 실무에서 작업을 하는데 MVC 패턴으로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체적인 구조죠. 아키텍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청을 하나로 모은다. 그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 주로 에스타리크 한 다음에 확장자 패턴으로 해서 모으고 거기서 분기를 해서 각 분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커맨드 클래스라고 그러고 그 커맨드 클래스에서 이제 DAO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주시고요. URL 패턴 두 가지, 디렉토리 확장자 패턴 꼭 알아주시고 컨트롤러 패턴, 커맨드 패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꼭 코딩을 하면서 전체적인 로직을, 아키텍처를 머릿속에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